안녕하세요. 지난번 Q&A 영상 이후에 또 추가로 올라온 질문이 일부 있어서 해당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Q&A 설문 여기 링크 클릭하면 나오는데 이 설문지는 계속 유효한 채로 지금 남겨두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일부 한 3개 이상 모이면 그때마다 Q&A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올라온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 수수료가 증가하나요? 네,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수료도 증가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방어용으로 보유하기는 좋아도 직접적으로 거래나 전송하는 것은 수수료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액 결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한다 해도 자산 축적을 위해 비트코인을 보관할 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거래소로 보내서 팔려고 하면 이때 거래소로 옮기는데 비싼 수수료 내야 하고,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샀다가 개인 지갑으로 옮기려 해도 또 비싼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수료가 비싸도 감당할 정도의 수준에서 오를까요? 근데 이분의 질문은 그거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용해서 결제, 소액 결제는 한다 쳐도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비트코인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온체인에 있는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모아야 되는데, 어쨌든 온체인 내에서 개인 지갑으로 넣기 위해서는 거래를 발생시켜야 되고, 해당 거래는 온체인 거래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지면은 어떻게 우리 DCA 하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면 어떡하냐. DCA 한 번 10만 원 정도 DCA 해야 되는데 5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좀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적어 보았는데요.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해 봅니다. 네, 수수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거래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채굴 경매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채굴자들은 늘 비싼 수수료를 원하죠. 네, 비싼 수수료들이 모두 해당 블럭에 포함된 모든 거래 수수료들이 채굴자의 수익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거래를 발생시키는 사용자들은 언제나 낮은 수수료를 원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런 줄다리기가 늘 있고요. 수수료는 그래서 언제나 적정 가격을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멤플에 거래가 너무 많으면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거래가 없을 때는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지금 상황을 잠깐 볼까요? 지금 멤플의 상황을 보면,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은 1사토시 퍼 버추얼 바이트네요. 되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풀에 온체인 거래를 발생시키는 요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수수료가 싸요. 네, 1사토시 퍼 바이트만큼의 수수료면 거래를 올리고 채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바쁠 때는 또 이게 막 숫자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제가 경매 시장이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네, 거래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거래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수료가 100사토시가 필요하다. 하나의 거래에 그렇다라고 하면 100사토시 거래는 그 수수료가 필요한데 누가 200사토시를 전달하겠습니까? 200사토시 전달하면 수수료로 100사토시 빼앗기잖아요. 그런 거래는 발생이 안 되겠죠. 하지만 1만 사토시를 보낸다 라고 할 때 100사토시는 1%밖에 안 되잖아요. 거래 금액에. 그럼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10만 사토시를 전송하는 거래라면 그 해당 시점에 0.1%의 수수료만 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쌀 때는 아무래도 큰 규모의 거래들만 아마 거래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사실 비트코인의 결제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예전에 한 블럭당 1메가바이트 밖에 안 됐을 때 지금은 한 1.8메가까지 늘었지만, 네, 세그윗 덕분에 조금 늘었지만, 그때 제가 알기로 1초에 7건 정도의 거래밖에 성사를 못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좀 느린 부분이 있는데 모든 작은 규모의 소액 결제까지 모두 다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비싸지면은 큰 규모의 금액들만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DCA를 한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뭔가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넣을 때 뭐 그러니까 소액으로만 개인 지갑으로 넣으려고 하면 수수료가 비싸게 느껴지실 거고요. 똑같이 뭐 수수료가 뭐 한 1만 사토시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일한 수수료 대비 이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DCA 하던 거 쭉쭉 모아가지고 한 달마다 DCA를 한다면, 그러니까 한 달마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면 뭐 수수료 그 거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낼 수 있으니까 수수료를 좀 절약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잘 모았다가 네, 원기용 모으듯이 잘 모았다가 한 번에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답변 마치고요. 네, 다음 질문은 체인이 하드포크 된다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코인은 두 채 모두 유효하게 되나요? 네, 양쪽 모두에서 유효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뭐 굳이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드포크를 하면서 굳이 이제 하드포크하기 이전 시점에 있던 잔액들에 대해서는 임의로 동결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체인에서는 이전부터 들고 있던 코인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일전에 오태민 작가님께서 비트코인의 로스코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대청봉 코인이라는 거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하드포크를 하는 거죠. 하드포크를 하면서 하나의 코인을 만들죠. 대청봉 코인 하는 거 만들죠. 근데 이 대청봉 코인에서는 비트코인과 똑같은 코드 체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비트코인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비트코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대청봉 코인에서도 비트코인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코드가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특정 기간 동안에만 정한 기간 동안에만 비트코인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비트코인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임의로 동결 처리를 하죠.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미래 어느 한 1년 정도 뭐 혹은 5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그 만료 시점 이후부터는 기존 자금들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결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아마도 블록 높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시점을 정하는 코드를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청봉 코인이 정말 의미 있는 가격을 가진다고 하면 이것도 어차피 돈이니까 어떤 고래들이 오랫동안 묶여있던 자금을 움직여가지고 대청봉 코인도 이것도 어차피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수익을 챙기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이제 공개적으로 이 자금들은 그 비밀키를 잃어버린 그런 자금들이구나, 그런 코인들이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트 코인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였죠.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갑자기 이 예를 왜 들었냐면, 네, 이 질문에 답을 하다가 그런 건데, 근데 하드포크 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체인은 두 체인에서 모두 유효하게 되나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사실 맞죠. 그러니까 새로 생긴 체인에서 그 전에 있던 코인을 허용하면 되는 거고 안 허용하면 못 쓰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갑니다. 수수료 질문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멤플에 포함된 거래는 72시간 내에 채굴이 되지 않을 경우에 멤플 내에서 자동 폐기된다고 하셨는데 폐기되면 다시 비트코인 환불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네요. 추가로 제각각인 송금 수수료를 최대한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풀로드 같은 게 있으면 수수료를 정하는 부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자동으로 수수료 책정이 되는 방식인 건가요? 네, 우선 그 비트코인 환불됩니다. 어떤 거래를 발생시켰는데 뭐 수수료가 혹은 낮아서 아니면 뭐 특정 어떤 사유로 72시간에 채굴이 안 되면 뭐 이거 정확히 저도 이제 카더라로 들은 거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72시간이면은 저기 3일이죠. 네, 3일 동안 거래가 처리가 안 되면은 그 해당 거래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환불된다고 이해하시면 맞죠.
그러니까 그 내 비트코인 주소에서 뭐 옮겼던 그 흔적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대로 상태로 남아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불 잘 됩니다. 추가로 그 제각각의 수수료 최대한 적게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를 정하는 분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는 제가 준비해 두었던 그런 파이썬 영상을 안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네, 많은 지갑들에서는 이제 특별히 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지갑들은 수수료가 정해져 있죠. 그 업비트 같은 경우는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 그러니까 외부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을 뺄 때 0.0009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냈던 것 같아요. 0.0009인가? 공이 4개가 붙었던지 3개가 붙었던지 자꾸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정해져 있고요. 뭐 다른 거래소들도 업비트가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뭐 0.00001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어쨌든 그 거래소마다 좀 다른데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좀 어떤 거래든 충분히 거래가 채굴될 수 있을 만큼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좀 과하게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래소가 이제 온체인 거래 수수료도 내고 남는 것은 자기들이 취하겠죠. 그러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곳에서는 내가 수수료를 직접 정하지 못하지만 사실 진짜 그 날것의 비트코인 거래를 경험해 보시면, 그러니까 P2P 거래를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네, 요거 클릭하시면 네, 여기서 네, 이 영상 보시면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직접 정합니다. 제가 직접 정하는데 네, 수수료 너무 적게 정하면 아마 그냥 멤플에서 반려 처리되고요. 적당히 넣어야지 네, 통과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지갑에서는 그 블루 지갑이었나? 블루 월렛이었나? 거기서는 뭐 빠르게 체결하기 혹은 중간 정도 속도로 체결하기, 느리게 뭐 채굴하기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속도, 그러니까 거래 체결 속도를 뭐 빨리 보통 느리게 정도로 옵션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래 그 날것의 비트코인 거래는 수수료를 내가 직접 정해서 넣게 돼 있다. 네, 마치 그 경매 시장에서 그 예상 낙찰 금액을 내가 손으로 적어갖고 내죠.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적정 금액이 잘 받으면 이제 통과되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좀 늦게 처리되거나 네,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겠죠? 네,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여기 네, 설문 통해서 네, 접수 주시면 제가 또 한번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